이 영화를 볼까 번쩍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저희 이제 3월달 주제 학교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는데요. 예,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 들어가기 전에 오늘이 공교롭게도 그 방송하는 날이 입춘입니다. 예, 입춘이라는 계절, 이제 봄에 문턱에 선뜻 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추워요. 꽃새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지방에는 지금 눈까지 많이 와가지고 대구인가요? 대구는 지금 뭐 휴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저 원래 눈도 안 오는 지역이어가지고. 올해는 좀 눈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대구나 이런 지역. 예, 제이님, 여름님 어떻게 봄을 준비하고 있으신가? 오늘 또 입춘이고 해서요. 항상 우리는 봄을 준비하고 있는 느낌인데 좀 얘기를 하고 좀 가보고 싶습니다. 예, 제이님은 어떠세요? 뭐 봄이 와서 좀 뭐 설레기도 하시고 뭐 새롭게 뭐 준비하고 있으신 거 있나요? 저는 얼마 전에 사주를 봤답니다. 우호적인 사주라고 제가 아시는 분이 팟캐스트를 진행을 해가지고 사주를 봤는데 되게 저는 항상 말하지만 저희가 만난 지 한 2년 정도 되는데 제가 3월이 되면 항상 우울하다고 말을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방송에서 사주를 봤는데 제가 대운이었던 거예요, 작년에. 어머.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나아질 거다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좀 마음가짐 좋다. 우울함을 이제 벗어 던지고 이제 조금 좀 활기차게 살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시간을 우호적인 사주에서 가졌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우호적인 사주 가가지고 제 사주를 함께 들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아, 거기서도 제이라는 네, 거기서도 이름으로 저희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 갔어요. 네, 그러셨군요. 영상 예부학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제이님의 모습입니다. 예, 지금 이제 언급하신 그 사주 팟캐스트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저희가 또 예정돼 있죠, 콜라보레이션. 네. 예, 또 나중에 또 그 패널분 나오셨을 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여름님께서는 어떻게 봄 힘차게 맞이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봄보다는 저의 첫 휴식기를 되게 만끽하는 그런 중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동안 맨날 해야지 하면서 못했던 것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 이번에 건강해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새 건강검진 막 이렇게 봤는데 진짜? 안 좋은 소식이 진짜? 어떡해. 그래가지고 어제도 본가에서 서울 올라가지고 정밀검진 받고 막 이랬거든요. 진짜? 네. 힘들었겠다. 되게 무서워. 하루하루가 두려운 느낌이에요. 봄이고 뭐고 안 왔으면 좋겠다. 막 나가야겠다. 이러고 있어요. 뭐 차라리 그 어린 나이에 지금 발견해야 될 수 있어요. 아, 그러네. 그것도 그러네. 왜냐면 너무나 이제 몸이 골아가지고 잘했다. 힘들 때보다는 지금 미리미리 발견해가지고 맞아, 잘했다.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는요, 이게 봄이라는 게 뭐 특별한 느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그렇게 크게 감흥하지 않거든요. 저번에는 그 제 후배 몇 명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봄에 3월달에 생일이거든요. 생일이어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뭐 이 나이에 생일을 또 챙겨. 이제 챙기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겸사겸사 겸 뭐 통화하는 거죠. 예, 그래서 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설렘, 출발, 시작이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도 활기찬 봄의 시작이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다 전해드리면서 오늘 출발하려고 합니다. 3월 한 달은 저희가 학교라는 키워드로 계속 영화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지난 방송에서는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 파수꾼부터 시작을 해서 너희 채장을 먹고 싶어. 예, 그리고 오늘 마지막 타이완 영화인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는요, 타이완의 고파도 감독의 2011년도 작품이고요. 뭐 타이완 영화가 요즘에 소개되는 영화들을 보면 청춘 영화라는 카테고리로 묶을 만한 영화들이 소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완벽한 스포일러 들어가기 전에 이 영화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 줄거리 누가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연우님께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완벽한 스파일러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이 영화는 17살인 커징텅의 시점으로 시작합니다. 커징텅이라는 남학생은 좀 불량 학생이죠. 공부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요. 매일 포르노를 보거나 학교에서도 야한 만화책, 야한 성인 잡지를 보거나 집에서도 발가벗고 생활을 하는 되게 자유로운 그런 영혼으로 나와요. 되게 갱스터 같은 캐릭터로 커징텅이라는 남성이 나옵니다. 이 친구의 커징텅이라는 친구의 다른 친구들을 소개하면서 영화는 시작되는데요. 매일 발기된 상태로 활보하는 시보춘이라는 친구와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는 뚱보 캐릭터 아허, 그리고 머저리라 불리는 라오차오라는 인물, 그리고 또 사타구니라고 불리는 랴오잉홍이라는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이 남성 인물들은요 모두 같은 반에 가장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션자이라는 여성을 좋아합니다. 이 아이는 모범생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고 예뻐요. 인기 짱인 그런 학교에서 인기가 좋은 여자인데요. 이 션자이 같은 경우에는 커징텅이 무리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커징텅이 어느 날 정말 말도 안 되게도 수업 시간에 자위의 행위를 하다가 걸리는 사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모범생인 션자이에게 커징텅을 감시해라 라며 자리를 옆에 배치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션자이와 커징텅은 서로 투닥투닥하면서 지내는데 커징텅은 또 좋아하지만 티를 안 내는 계속 틱틱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션자이가 어느 날 영어 교과서를 안 가지고 와서 혼날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때 커징텅이 자신의 책을 몰래 빌려주게 됩니다. 근데 션자이는 그 책에 커징텅이 자신에 대한 낙서를 적은 것을 발견하고 커징텅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동을 받게 되죠. 그 이후에 급격하게 션자이와 커징텅은 가까워지는데요. 이것도 모두 션자이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공부를 안 하는 커징텅에게 공부를 할 것을 제안하면서 커징텅은 난생 처음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둘은 점점 가까워지지만 고백은 하지 못한 상태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하자라는 제안에 둘은 알듯 말듯 미묘한 감정인 상태로 둘이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션자이는 대놓고 커징텅에게 자신을 좋아하냐라고 묻지만 커징텅은 고백을 할 뿐 션자이의 대답을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답답해하는 션자이의 모습이 지나가지만 어쩔 수 없이 커징텅과 션자이는 뭔가 어긋난 상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다가 원래 션자이를 좋아했던 아허의 고백에 의해서 션자이와 아허가 사귀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징텅을 무시하는 션자이의 태도가 보이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커징텅이 자신이 남성답게 보이기 위해서 대학에서 주최하는 이종 격투기 시합에 션자이를 초대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종 격투기의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자 션자이는 이에 대해서 분노하고요. 걱정하는 마음 때문인데 커징텅은 이를 알지 못하고 서로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갑작스럽게 5년이 흘러서인가요? 아니, 2년이 흘러서 갑작스럽게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서로 2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커징텅은 단숨에 달려가 션자이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때 전화로 서로에 대한 마음을 그제서야 털어놓게 되지만 하지만 그때도 서로 이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또 5년, 6년이 흘러서 갑자기 다시 션자이에게 소식을 전해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바로 션자이의 결혼에 대한 소식인데요. 커징텅은 결혼식에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커징텅과 션자이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커징텅의 환상 속에서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이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께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의 완벽한 스포일러 이야기를 잘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 커징턴의 션자이를 향한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인데 뭐 이야기 들어보셨으면 눈치채셨겠지만 실패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청춘 영화라고 한다면 그 다루는 시기가 보면 중고등학교 정도에부터 시작을 해서 한 20대 초중반까지 뭐 이 기간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청춘 영화는 항상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실패,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뭐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영화가 굉장히 뭐 저도 뭐 보긴 봤는데 인상 깊진 않았어요. 제 총평을 그냥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면 제가 조금 연식이 있어서 그런가? 이게 굉장히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낭만적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굉장히 이제 판타지, 누구의 판타지냐면 아까도 말하셨는데 커징턴이라는 남자 주인공의 이제 판타지. 게다가 참
어떻게 보면 수위를 간당간당한데 넘지 않는 그러니까 성적 판타지가 좀 가볍게 넘어가는 영화들처럼 보였다는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제이님께서는 일단은 이런 질문부터 좀 물어보면서 좀 출발하고 싶어요. 커징턴이라는 남성, 이 남자 주인공이 가지는 이 판타지 어떠셨나요? 저는 영화 초반부부터 중반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션자이랑 친해지기 전까지 정말 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약간 저는 한국 영화에서 몽정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정말 그냥 OCN 이런 데서 봤기 때문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션자이로 인해서 뭔가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성숙한 인간이었죠. 그전에는 뭐 짐승 같잖아요. 옷도 안 입고 동물처럼 강아지들처럼 옷도 안 입고 그냥 집에서 돌아다니다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약간 션자이로 인해서 뭔가 인간이 된 느낌. 실제로 영화 도중에 보면 좀 재미난 장면도 좀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커징턴이라는 남자 주인공 집에서는 아버지도 아버지도 나체로 다녀요. 어머니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성모 마리아 같은 이 가족들의 구심점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영화는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속에서 등장하는 남성들 커징턴을 비롯한 커징턴의 친구들은 좀 모자라요. 굉장히 모자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자르면서도 한 여성에 대한 특히 션자이를 향한 좀 순수함도 좀 가지고 있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아까 뭐 연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션자이 굉장히 이상적인 캐릭터 공부도 잘하는데 또 굉장히 예뻐요. 이런 캐릭터가 있을 수 있나? 네,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영화가 이 남성 판타지 그리고 성적 대사가 굉장히 남발하고 아까도 이제 그런 표현 하셨는데 발기된 채 돌아다닌다. 물론 그 나체의 모습을 갖다가 중요 부위는 보여주진 않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 영화 속에서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영화 속에서 어떤 위치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는 그런 캐릭터 설정이나 또 그런 성적인 뭐 자위를 하는 장면에서 그 수업 시간에 그때도 막 이렇게 막 춤추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런 연출의 과잉이 다 그런 성적 호기심에만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커징턴과 션자이가 가까워지고 나서도 등장을 하거든요. 또 그때 갈등이 있어 틀어지고 나서 또 기숙사 내에서 다 같이 자위를 하는 장면에서 막 총알이 막 발사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적 호기심이 있는 장면에서 막 연출을 막 과잉하게 해가지고 막 만화처럼 펑펑 터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독 스스로가 이게 되게 불편하게 읽혀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그래서 그걸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불편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남성의 관점이긴 하지만 남성을 그렇게 희화화 시켜가지고 오히려 여성을 더 신격화시키는 션자이를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정말 그 표현이 딱 정확한 것 같아요. 아까 모자르다. 예.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이후부터 또 대학 진학 이후에 보이는 그 모습들도 굉장히 모자라요. 기숙사에서 이렇게 사는 모습. 아까도 그 일종의 몽정 내지는 뭐 자의하는 것들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막 보여주거든요. 이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가지거든요. 남성 관객 입장에서 뭐 저야 남성 관객이니까 그걸 웃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여성 관객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비쳤을까? 심지어는 여기 커징턴이 뭐 격투기 뭐 이런 것도 하면서 뭐 그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뭐 션자이라는 주인공이 한번 일부러 찾아오게 되는데 너는 왜 저렇게 사니?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커징턴과 션자이라는 이제 캐릭터가 좀 그 정식으로 교제를 하기 전에 그 문턱에서 가로막혔다는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심지어는 션자이가 결혼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게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안 불러? 맞죠. 다시는 얼굴도 안 보고. 얼굴 안 보죠. 얼굴 안 볼 뿐더러 소식도 잘 몰라. 얼굴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제이님께 한번 좀 그 바톤을 갖다 넘겨서 여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여기 제이님이나 여름님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한국 관광객한테 그렇게 호소하는 지점들이 있나요? 근데 약간 저는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왜 너는 나한테 사귀자고 말 안 해? 라고 하니까 오히려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관계가 아름다울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대사 보면서 그 시네마 천국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토토한테 그 아저씨가 그러니까 퀴즈같이 왕자가 공주를 기다리는데 뭐 며칠이 지나면 사귀기로 했대요 둘이. 근데 왕자가 아니라 병사였다. 병사. 제 기억이 안 나서. 공주가 일종의 그뭐 내기를 하지 않나요? 뭐 100일까지 뭐 기다리면 뭐 너랑 사귀겠다 이랬는데 그 병사가 99일이 되는 날 계속 기다리다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토토한테 질문하는데 토토가 어리둥절하다가 나중에 답을 알게 돼요. 깨달게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루어졌으면 이게 깨져버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병사가 떠났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랑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었던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것도 약간 만약에 이루어졌으면 헤어지면 그냥 끝인데 오히려 안 이루어졌으니까 서로가 계속 만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국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었어요. 네, 그렇게 보면은 여기 등장하는 코징턴이라는 캐릭터가 아까 모자르다, 뭐 순수하다 이런 표현 수식 어구를 갖다가 붙여봤지만 지금 뭐 제이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랑을 이상으로서 남겨두기 위해서 자신이 선택한 결과다라고 보면은 또 굉장히 또 성숙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긴 시절 동안 자신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연락하고 심지어는 결혼식까지 참여해서 축하해 줄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그 남성관계 입장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여름님은 어떠세요? 저도 현실에선 진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막 이별할 때 사랑해서 보내주는 거야. 그거 거짓말이야. 우리 좋은 추억으로 남기자.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 가끔 거짓말이야. 안부 물으면서 지내자. 이거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에선 절대 불가능하고 이 영화에서 그렇게 판타지로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는 2011년에 개봉했는데 되게 흥행했잖아요. 그래도 2016년에 나온 또 대만 영화가 있어요. 카페식스라고 예전에 부산영화제에서 상영하고 했던 영화인데 그 영화도 완전 이런 청춘 멜로물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사랑을 이뤄줘요. 그리고 결별하고 남성 주인공이 죽거든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을 따라가지만 이 카페식스는 그 정도로 인기를 못 얻었던 이유가 이렇게 진짜 사랑이 이뤄져서 너무 현실적으로 그런가 보다. 네, 그런 판타지를 형성을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카페식스를 먼저 보고 이걸 봤는데 이 영화가 왜 흥행했는지 알겠다. 오히려 그런 결말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카페식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부산영화제가 아니라 부천영화제에서 우연히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카페식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서야 그 비밀이 밝혀지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자살을 선택을 해요. 어떤 죄책감 때문에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어떤 여자친구 물론 이제 헤어지긴 했지만 남겨두고 자살을 하는 선택이거든요. 그때 제가 사석에서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있어요. 카페식스 너무 무겁다. 아름다운 사랑으로 남겨둘 수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 남자 주인공이 죽어버림으로 해서 큰 어떤 죄책감을 이렇게 남겨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도 이제 타이완 영화인데 그 비슷한 결의 영화긴 영화인데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는 정말 가볍게 볼 수 있는 킬링타임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네이버에서 제가 검색을 하다가 본 건데 그 짧은 평 중에 그거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잠을 못 이루게 하고 싶으면 이 영화를 추천하라고. 나 되게 잘 잤는데. 왜냐면 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막 맞아 나 그때 그러니까 뭔가 과거를 미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그분은 그렇게 썼나 봐요. 그래서 킬링타임 또 그거 보면 또 킬링타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커징턴도 과거를 미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 이게 기본적으로 하이틴 멜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감독 자신의 어떤 뭐 자아상 내지는 그것을 회고하는 인터넷 소설로 출발했다고 하시나요? 저는 이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인터넷 소설이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감독이 스스로 이걸 갖다가 영화로 만들었다는 것도 그 과거에 저희도 한창 인터넷 소설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10대
이런 중고등학생을 갖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어떤 영화였지? 그 강동원이 등장하는 영화 그놈 있었잖아요. 멋있었다 늑대. 맞아요. 그런 영화 가장 대표적이었던 좀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 이것도 굉장히 좀 시간차는 나는데 타이완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보다는 한 10년, 15년 뒤늦게 이런 그렇네요. 어떤 영화적인 트렌드가 왔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이상하게 좀 보였어요. 뭐 이 하이틴 멜로만의 어떤 타이완 영화의 뭐 특징일 수도 있다는 뭐 생각도 들고 또 이와 비교할 때 저는 항상 생각나는 영화가 우리는 그렇게 유행을 잘 안 하는데 과거에 그냥 제가 생각나는 영화는 이 청춘 영화의 결로 묶을 수 있는 게 한국 영화는 그냥 건축학개론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제 건축학개론이 굉장히 현실적이었고 그 영화 속에서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기억하는 첫사랑의 기억은 정말 나쁜 기억으로 그냥 각인되어 있고 잊고 싶은 기억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비해서 이 영화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왜 우리 영화 속에서는 첫사랑이 그렇게밖에 기억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망각하고 싶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이님께서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계절타 건축학개론을 딱 생각하면 겨울 느낌이 맞아요.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눈 하얗게 내린 거 생각나요. 근데 이 영화는 딱 했을 때 여름 이런 분위기가 되게 뭔가 나를 더 설레이게 그건 만들어.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수능하면 겨울이고 졸업식하면 다 겨울인데 여기서는 수능, 졸업식이 다 여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름밤의 그 느낌 아세요? 뭔가 바람이 솔솔 불고 하늘이 파랗고. 약간 그 밑에 앉아서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뭔가 계절적인 분위기 때문에 더 저는 느낌이 좀 다른 느낌으로 더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완은 계절적으로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처럼 분명하지가 않고 1년 내내 이제 좀 온화한 기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학창 시절, 소위 뭐 입학과 졸업 이런 것들이 항상 여름인 듯 보이고 맞아요. 이 사랑이 영원한 것 같이 보이는 분위기를 풍겨요. 그에 비해 우리 영화는 계절적인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사랑도 시작과 출발 그리고 마지막에 이 결말 내지는 이런 것들이 분명하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우리 여름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건축학개론 얘기가 나와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건축학개론은 아역과 성인역이 다르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한가인 씨랑 엄태웅 씨랑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모든 여성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 주변에 되게 많은데 남성 관객들은 되게 좋아하고 그 여자들이 다 한결같이 말하는 게 나는 이재훈과 수지의 키스를 보고 싶은 거지 엄태웅과 한가인의 키스를 보고 싶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추억 속의 아름다운 거 그리고 충격이래요. 저는. 그리고 그 한가인은 되게 예쁜데 엄태웅 씨는 그런 약간 이재훈 같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불쾌했다 순간적으로. 심지어? 네, 그렇게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 되게 많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마지막에 환상 장면이긴 하지만 커징턴과 현자의 모습이 같고 또 되게 아름다운 그 드레스를 입고 하잖아요. 건축학개론 또 불륜의 약간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데 그 차이가 되게 극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이 지금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에서 두 주인공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인 커징턴과 션자이가 보내는 그 시간이요. 어디에 멈춰져 있냐면 아까 여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중고등학교에 저는 멈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학 이후에 그 삶의 궤적 심지어는 한 10년, 15년 이래요. 그 영화 속에서는 이렇게 생략돼 버리고 그냥 션자이의 결혼식으로 훌쩍 넘어 버리거든요. 이제 그에 비해 건축학개론에서는 물론 이제 거기도 중간에 대학 이후의 삶은 생략이 되지만 마지막에 찾아오는 한가인의 모습과 엄태웅의 모습은 그 청춘 시절에 대학 시절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재훈과 수지의 모습은 아니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 실망감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실패한 느낌이잖아요. 한가인은 막 이혼도 맞아. 그렇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런 판타지가 다 깨져서 여자들이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 이건 여담인데 제가 예전에 그 영화 속에서는 실제로는 등장하진 않지만 배드신도 좀 있었대요. 시나리오상에서는 엄태웅과 이제 한가인의 배드신. 그런데 그게 왜 삭제가 됐냐면 지금과 같은 이유였다고 하더라고요. 첫사랑의 느낌이 훼손된다. 진짜 분위기가 확 달랐을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건축학개론은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주변에 이 방송의 애청자이기도 한 제 후배 한 명이 있는데 이 후배가 예전에 그 건축학개론의 주제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 영화의 주제는 수지가 한가인으로 바뀐 게 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태웅이 얼굴을 못 알아보잖아요. 첫사랑은 망각하고 싶은 대상이고 얼굴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기간이 흘러서 찾아와도 절대로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성공한 사랑의 기억이 아니고 실패한 사랑의 기억이고 어떻게 보면 큰 고통을 준 기억이기 때문에 극복되어야 될 경험이고 기억인 거예요. 제 이제 후배는 그렇게 이 영화를 갖다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우리 여름님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께서는 굉장히 좀 낭만적이고 좀 순수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 주변에 찌들고 그런 이제 사람들은 좀 나이도 들고 아마 그 사랑의 어떤 그런 순수 에로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플라토닉 같은 사랑을 갖다가 한편으로는 좀 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 이제 체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끼기에. 세미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 게 건축학개론에 삭제된 장면 중에 하나가 수지가 화장을 이렇게 막 하는 장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장면이 있으면 진짜 약간 수지에서 한가인으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을 텐데 그걸 삭제했다는 건 진짜 그 시절을 되게 순수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건축학개론 내지는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뭐 건축학개론이나 지난주에 저희 방송했던 일본 영화인 너의 치장을 먹고 싶어 내지는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좀 독특해요. 게다가 저희가 학교라는 키워드로 지금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공교롭게도 한국, 뭐 타이완, 일본 영화들이라 동북아시아 영화의 그 비교 영화 연구 할 수 있을 법한 것들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재밌다는 생각도 좀 했어요. 왜 이런 영화들이 비슷비슷한 영화들이 제작이 되는데 한국 관객이라면 좀 공감할 만한 그런 것도 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학제가 저희가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예, 저희도 굉장히 대학교 입학이라는 그 관문, 통과가 의례처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 영화에 비해서 한국과 타이와는 그런 것들이 좀 전면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션자이라는 캐릭터가 대학 그 수능 시험을 망치잖아요. 망쳐서 막 흐느껴 우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이제 커징턴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막 위로해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우리의 학제나 이런 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는 좀 비슷한 면을 좀 이루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 새 영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뭐 청춘 영화라고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좀 결이 다르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오늘 어떻게 보면 학교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조금 하면서 정리를 하면 재미나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 그럴까요? 각각의 이제 그 동북아시아 영화 세 편의 영화, 저희가 이제 뭐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뭐 파수꾼을 다루긴 했지만 이것들 왜 이렇게 각기 다른 좀 궤적을 기를까? 이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소녀를 그리워한다기보다는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약간 암울했던 시기로 보고 있는 반면에 약간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같은 경우도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아니라 교관이 있고 근데 여기서 똑같이 교관이 학교에 있고 뭐 공부 잘하는 애가 막 반항해서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권력이 더 중요하면서 걔한테도 뭐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막 학생들이 다 막 일제 일어나가지고 막 반항하고 약간 그런 장면들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때 그 시절에 그 90년대 중반에 그 고등학교 때 시절을 되게 그리워한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그때가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던 걸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세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중고등학교?
뭔가 이명박?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니까 뭔가 저에만에 그럴 수 있는데 왜냐면 조금만 세대가 높아져도 중고등학교 때 뭐 노무현이나 김대중 대통령 그 시대를 겪으신 분들이 있으니까는 저한테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영화를 봤을 때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좀 그런 반항하는 학생들의 모습이어서 좀 혹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파수꾼도 이게 2010년 안팎의 영화 아니에요? 11년. 예. 아, 2011년이요? 네. 아,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도 2011년이거든요. 정말 비교 영화 연구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밀려오는데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하기에 이 타이완 청춘 영화들은 굉장히 명랑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저는 계속해서 이게 리얼하지 않다.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고 사랑이 오히려 그런 사랑은 조금 너무나 미화되고 이상한 사랑 아니냐는 이제 질문을 조금 던지긴 했지만 우리가 여전히 좀 과거나 이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순수한 박제된 상태로 남겨두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연우님께서는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세 편의 영화, 뭐 파수꾼부터 너의 채장을 먹고 싶어,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내지는 저희 한국 영화 아까 뭐 건축학개론도 얼핏 언급했는데 이런 청춘 영화들이 가지는 그런 세 국가의 차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영화가 나온 시기, 그러니까 2010년대 그때쯤에 저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완전 같은 시기거든요. 파수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상하다 느꼈던 게 너무 초등학교 같은 거예요. 이 영화가 명랑해서 분위기가 그렇게 진행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막 벌을 받을 때 의자 들고 쓰는 건 전 초등학교 때만 해봤지 고등학교 때는 절대 안 하죠. 저희는 그냥 점수를 깠거든요. 그쵸? 수행평가 점수 깠고 맞아. 점수 깠고 맞아. 그냥 벌점 주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태도 자체가 아예 다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이님이 그 반항하는 그 장면에서 그 지갑을 훔쳤는데 뭐 다 같이 막 뭐라고 하니까 왜 얘한테 훔쳤냐고 하냐고 다 같이 막 반발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약간 유사한 경험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고1 때였는데 한 약간 소외된 그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약간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외되어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가가지도 않고 뭔가 해소되지 않는 그런 관계인 학생이 있었는데 그게 선생님의 귀에 그 담임 선생님 귀에 부풀려서 얘가 엄청 막 학교 폭력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엄청 화가 나가지고 막 너네 뭐 누가 주도했는지 막 말해봐 말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당연히 아무도 말을 안 하죠. 약간 주도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눈 감고 내가 조금이나마 여기에 가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들어 이렇게 했는데 저는 눈 감고 있으니까 몰랐죠. 근데 선생님이 손 내려 이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 선생님들이랑 친해서 요새도 막 술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러는데 선생님이 그때 손 들어 이랬는데 애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빼고. 되게 착하다. 감동적이다. 선생님이 약간 자기가 교사 생활 몇십 년 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담임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제자거든요. 감동적이다 이거. 갑자기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착하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는 명랑하고 초등학교 같은 그런 느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또 있는 게 아닐까라는 갑자기 개인적인 경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여루님 되게 독특한 경험을 좀 하셨네요. 여기 그래서 보면은 이제 커징턴의 캐릭터가 물론 아까도 저희가 영화 초반에 뭐 얘기해드린 것처럼 뭐 남성 판타지 내지는 남성 시점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이 영화가 보면은 중간에 좀 션자이 여성 캐릭터의 어떤 시점으로 이 남성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남성 판타지의 구현이라고 보기도 좀 힘든 것 같거든요. 제이님께서는 그런 시점 변화가 어디서 오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커징턴의 시점으로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월말고사까지 우리 누가 이기는지 대결하자 하고 그 과정을 몽타주로 쭈르륵 보여주는데 그게 나중에 마지막 엔딩에 와가지고 딱 보여줘요. 근데 여태까지 계속 커징턴의 시점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약간 션자이의 시점이 얼핏얼핏 느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커징턴이 션자이 좋아했지라는 거에 굉장히 이입해서 봤는데 그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에서는 맞아. 션자이도 좋아했잖아. 서로 얘네 좋아했잖아. 약간 이렇게 조금 납득할 만하게 그 장면이 조금 같은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좀 느낌이 다른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되게 재밌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같은 장면인데도 이렇게 느낌이 다를 수가 있네라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우리가 션자이를 배제하고 있진 않았잖아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이 어디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격투기 싸우고 나서 션자이가 막 속상해서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전혀 그 상황에 대해서 커징턴이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션자이가 막 울고 있고 속상해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느껴지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션자이의 시점을 보여주는데 그 션자이의 시점 자체가 약간 커징턴의 환타지인 느낌이 강하게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얘가 상상한 션자이의 느낌, 커징턴의 생각하는 션자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누구에게 이입할 수가 있는 어떤 가능성? 그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지점이 되게 흥미로운 느낌이었어요. 좀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이 남성이 많을까 여성이 더 많을까. 처음에는 단순히 생각해보면 커징턴 남성 캐릭터의 사랑 이야기니까 남성 관객이 더 동화될 만한 좀 호응을 얻을 만한 영화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지금 제이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대목 션자이의 어떤 시선이 변화하거나 그 션자이가 커징턴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장면들에서 보면은 반드시 이 여성 캐릭터가 배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여성 관객한테도 호소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는 제이님께서 그런 대목을 언급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연등이 가장 기억이 남거든요. 연등을 띄어보내는 장면이 이 영화 속에서는 2번 나오거든요. 중간에 나오고 마지막에도 나와요. 그 중간에 영화 도중에 나왔을 때는 각자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연등에 적잖아요. 그런데 서로 모르죠. 마지막에서야 밝혀지는 게 서로가 서로를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관객만이 공유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션자이라는 캐릭터가 완전히 지금 커징턴의 머릿속에서 상상된 첫사랑의 이미지로만 남는 것 같진 않아서 그런 지점들도 조금 이 영화를 보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랑은 좀 곰곰이 따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름님께서는 어떠세요? 이 시점의 변화라든지 이 여성 캐릭터의 어떤 인물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에 대해서 우선 이 션자이라는 캐릭터가 다른 영화에 비해서 좀 수동적으로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커징턴을 포함한 그 다른 친구들이 왜 션자이를 좋아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그냥 예쁘고 공부를 잘한다 밖에 없으니까 그에 반면에서 커징턴이랑 걔네들 일상만 봐도 걔네들의 성격이 어떻고 관심사가 뭔지 정확히 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수동적인 캐릭터긴 하지만 갑작스럽게 션자이의 시점이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션자이가 커징턴을 왜 좋아하는가를 설명해주는 장면들이더라고요. 처음에 영어 교과서를 안 가져와서 그걸 커징턴이 빌려줬을 때 갑자기 션자이의 시점이 등장하고 되게 감동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망쳤을 때 뭐 커징턴이 어리숙해서 뭘 해주진 못하더라도 옆에 같이 있어준다든지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션자이의 시점이 은근슬쩍 이렇게 계속 등장을 하면서 커징턴이 진짜 그냥 갱스터 같고 진짜 볼품없는 그냥 양아치 학생 같았는데 그때부터 저도 주인공이 아니길 바라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내가 남주가 맞구나 이렇게 감정이입이 션자이한테 확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점이 계속 등장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커징턴이 션자이를 원래는 좋아하고 있다가 전제였지만 그 설명이 되는 또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공부를 막 처음에 션자이가 가르쳐줄 때 션자이가 나는 열심히도 안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 같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커징턴이 한 대 맞은 표정을 이렇게 짓거든요. 그래서 그게 션자이의 시점에서 커징턴의 시점에서 또 션자이의 시점을 이렇게 이어지면서 오히려 서로 좋아하는 과정이 그렇게 연출이 돼서 설명이 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그 시점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여름님 말씀 듣고 보면은 그게 굉장히 큰 계기인 것 같아요. 션자이가 커징턴을 좋아하는 계기는 영어 교과서를 안 가져오잖아요. 영어 교과서를 안 가져오는데 커징턴이 대신해서 그 책을 넘겨주고 본인이 벌을 받죠. 거기에서 확 좀 전환이 되는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연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여성 캐릭터 우리도 왜 커징턴 같이 모자른 애를 좋아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그 션자이를 여성으로서 좋아한다기보다는 정말 하나의 뭐 인간 내지는 인격체로서 존중을 해주기 때문에 이 여성 캐릭터에 있던 션자이도 커징턴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커징턴이 연기하는 그 캐릭터에 대한 어떤 애정? 여성 판타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좀 그런 대목에서는. 맞아. 이렇게 배려하고 희생하고. 맞아, 희생이네. 그리고 처음에는 별로 아까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왜 쟤를 왜 좋아해? 약간 이런 것도 약간 이거 자체가 이입인 거잖아요. 제가 왜 어떻게 첫사랑일 수가 있지? 약간 이런 게 이런 것도 약간 현자이랑 굉장히 동일시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지점들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물론 남성 판타지가 중심이고 커징턴의 시선을 따라가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게 왜 커징턴과 션자이가 서로에 대한 어떤 마음을 숨기면서 그렇게 오랜 시절 동안 서로를 애정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장면이 정말 좀 장난스럽지 않아요? 결혼식장에서 션자이의 결혼식장에서 커징턴이 션자이의 남편을 향해서 퍼붓는 그 키스씬 판타지가 이렇게 어울러지거든요. 마치 션자이를 향한 마지막 키스를 날리는 것처럼 굉장히 딥하게 키스를 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일종의 대리만족이면서 영원히 그 어린아이처럼 살고 싶다는 이제 커징턴의 어떤 매력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이상하네요.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각인이 안 남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늘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애정이 생기는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입니다. 예, 오늘은 그 타이안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를 좀 다뤄봤는데요.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이쯤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3월 한 달은 3편의 영화를 학교라는 키워드로 다뤄봤습니다. 예, 한국 영화는 파수꾼, 예, 일본 영화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그리고 타이안 영화 오늘 마지막은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였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 학교 학창 시절은 어떻게 기억이 되시나요? 뭐 첫사랑의 아픔이거나 아니면은 그 친구와의 어떤 불필요한 감정 싸움으로 이제 기억이 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필름 필터링 우리 제이님과 여름님의 판정 기대하겠습니다. 예, 제이님 어떻게 판정하시나요? 저는 방송을 하기 전에는 보지 말아라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3편을 다뤘는데 다 공교롭게 고등학교의 그런 건데 분위기가 다 다르니까 3편 다 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하기가 정말 좋은 그리고 혹은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사주를 봐서 그런지 그 나라마다 그러니까 사주를 딱 봤을 때 나라의 사주라고 해야 되나? 그 기운을 따져봤을 때 약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도 또 그 세 개의 나라가 또 다른 느낌으로 다른 사람으로 치면 다른 사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보면 되게 비교하면서 되게 나는 어떤 유형일까라는 마치 심리 테스트처럼 약간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걸일 수도 있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하시면 나는 되게 어떤 불구의 상황에도 밝게 명랑하게 지내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를 좋아하면 되게 그런 낭만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심리 테스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세 개 다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청취자분들이 보고 나는 어떤 영화를 좋아했었는지 선택해주셔서 저희에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라서 저는 봤으면 좋겠다라는 추천을 합니다. 예, 제니께서 정말 저희 청취자 여러분도 그런 느낌 있을 것 같아요. 이 3편의 영화를 갖다가 뭉뚱그려서 같이 보시게 되면은요, 좀 한중일 그 세 나라의 좀 영화를 비교하는 뭐 영화 연구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재미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제이님께서는 좀 이 영화를 추천해 주셨고요. 여름님께서는 어떻게 판정 내려주실 건가요? 저는 이 영화를 막 엄청 재밌게 본 건 아니지만 이 영화의 특이한 점은 사실 이 서사 자체가 되게 뻔한 그런 서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엄청 사랑받고 재개봉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이 영화가 굉장히 서사도 툭툭 끊겨있고 맥락도 많이 좀 풀어헤쳐진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정선이 되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남성 감독이 찍은 영화답다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매끄럽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건 관객들이 감정선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 나가는 영화인 것 같아서 전 되게 특이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나 그 우리가 같이 언급했던 러브레터 같은 경우도 되게 뻔한 서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맥락은 비슷하잖아요. 그 회상이나 죽음만 없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조금 특이하다라는 건 분명히 관객이 개입할 지점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주는 영화여서 그래서 잠 못 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분의 댓글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번쯤은 보셔도 될 영화가 아닐까 하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가 지금 판정이 두 분이 일치하셨어요. 예,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이 영화가 그 타이안의 다른 영화, 뭐 나의 소녀시대가 더 흥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사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제가 한번 그 영화진흥위원회 그 통계를 보면은 그렇게 많은 관객이 든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이 영화를 제가 얼핏 추천하긴 했는데 너무 그 제목이 각인이 돼 있어서 많이 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천했는데 그렇게 많이 본 영화는 또 아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많이 네, 봤어요. 이게 IP 시장에서 이렇게 이게 대박난 영화. 그런데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이 영화의 그 영어 원제가 너는 내 눈에 사과야라는 그 대사를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만큼 어떤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그 학창 시절을 좀 돌아보시면서 아니면은 지금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분들이 한다면 옆에 있는 인연 그냥 흘러 보내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의 사랑은 실패한 사랑이 아니라 성공한 사랑이 되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영상 예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